존경하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손상대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보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받았었는데 지금 방송 상태가 그래서 좀 늦을 겁니다. 북한에서 목선이 넘어오고 뭐 별것 다 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동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금 합동참모본부가 지금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우리 공군에 들어서 이제 전투기가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측의 동해 방공 식별구역 카디제를 침범한 뒤 동해상으로 북상하다 러시아 군용기를 이 중국 군용기가 아마 봤나 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했다고 설명한 겁니다. 우리 공군은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출격해서 대응에 나서면서 근고 사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지금 방침인데, 이야, 이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목선, 일본에서는 경제보복, 러시아에서는 비행기까지 넘어옵니다. 경고 사격까지 할 정도였으면 이 도대체가 바다나 하늘이나 육지나 다 뚫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보면 오늘 오전 중국 군용기가 우리 측의 동해 방공 식별구역 카디제를 침범한 뒤 동해상으로 북상하다 러시아 군용기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해서 대응에 나서면서 경고 사격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성상대 10분 논평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툭 하면 나라가 망하려니까 별 꼬라지를 다 본다고 했는데 진짜 눈꼴 사나워 못 볼 것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논쟁을 놓고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기레기 언론들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또라이 수준입니다. 돌아도 곱게 돈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원흉들이 됐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모조리 망음, 망발, 개변, 막말로 물어붙입니다. 어느 발언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알 바 없습니다. 무조건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망음, 망발, 개변, 막말로 규정해버립니다. 뭐 툭하면 뭐 말 한마디 하면 논란, 뭐 하면 뭐 개변. 이제는 정권의 나팔수 홍위병 앵문세도 모자라서 나라를 개판으로 몰아갑니다. 진짜 오곡대처럼 쓰레기 언론들 대청소 한번 해야 할 때가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제 22일이죠. 김문수 전 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지금 좌파 기레기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올렸나 이러면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닌데 웬 항일죽장 투쟁을 선동하나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지 친북 친공을 해서 되겠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언론들이 개변 막말 등의 단어를 동원해서 김 전 지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조국, 이해찬, 이인영을 친북 주사파라고 칭한 김문수 전 지사, 정권을 잡은 친북 주사파들이 김정은과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아닌 트럼프는 참수하고 아베는 죽청으로 물리치자고 한다면서 이건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또 같은 민족인 북한은 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냐면서
우리는 친미, 친일, 친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했기 때문이고 반면 북한은 친소, 친중, 친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재현 지사는 또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바로 북한 조선노동당 간첩단인 통역당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커밍아웃했다면서 죽기 살기로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다가 트럼프와 아베에게 완전히 찍혀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경제 다 망하고 김정은 핵미사일 공갈 때문에 한미동맹 군사훈련도 못하게 생겼다면서 지금은 토착 외구를 물리칠 때가 아니라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레기 언론들이 김문수 전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을 막말로 몰고 가니 저도 김 지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레기 언론들의 주장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욕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저도 한때 신문이랑 같은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기레기들아. 역사를 거슬러 지금처럼 이렇게 쓰레기들 하는 적이 없다. 이 기레기들아. 먼저 친일과 반일을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국민들을 향해서 편을 갈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하면 누가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은 모른 채 아무런 죄 없는 국민들에게 친일파의 딱지를 붙이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늘 간의 분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 판단으로 외교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 고언조차 일본 편을 든다면서 친일파로 모는 정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럼 반일을 하겠다면 그보다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초래했고 지금도 핵으로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이 6.25 전쟁 범죄국 북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의 기조를 따라 침묵하지 않고 반대로 반복하는 국민들은 매국노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런 이중성을 보이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데 친일파로 모는 것 이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정권이 친일파로 딱지를 붙인 것이니 이거야말로 탄핵감이 아니겠습니까? 또 정권을 잡은 친북 주사파들이 김정은과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아닌 트럼프는 참수하고 아베는 죽창으로 물리치자 이건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실이잖아요. 한미일 동맹관계를 깬 사람이 누굽니까? 오로지 친북만 외치다 북한의 김정은만 바라보고 오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요. 만약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동맹을 잘 지켜왔으면 지금의 미국이 지금의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또 하나 같은 민족인 북한은 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냐면서 우리는 친미, 친일, 친자유시장 경제를 했기 때문에 반면 북한은 친소, 친중, 친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좌파들의 논리가 맞으려면 친소, 친중, 친공산주의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미, 친일, 친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한 남한이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경제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아니 이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김문수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뿐 아니라 경제 다 망하고 김정은 핵미사일 공갈 때문에 한미동맹 군사훈련도 못하게 생겼다며 지금은 토착 외구를 물리칠 때가 아니라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 이 말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토착 외구라는 프레임은 좌파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마치 짜맞추듯이 지금 우파 세력들을 이 정권이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 지난 2년 2개월간 세계적인 쪽을 다 팔려가면서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도와주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을 비핵화 협상에서 완전히 팽식해버렸잖아요. 그럼 북한을 욕하면 매국자가 되는 겁니까?
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일본보다 북한이 더 위험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토착 발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가 맞잖아요. 에?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김문수가 누굽니까? 지금은 우파로 전향했지만 전향 이전에는 지금의 좌파들도 벌벌 떨었던 한때 좌파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좌파들이 이분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말끝마다 막말이니 개변이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리건 좌파들이 개지랄이나 떠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김문수 전 지사가 쓴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할 테니 좌파들은 잘 듣고 이제라도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도 안 한 좌파들 나라 망합니다. 제목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 생활하면서 노동조합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2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 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 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강주 교도소에서 난파 간첩, 공작원, 국내 간첩, 제일교포 간첩 100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 지하 혁명조직 생활도 10여 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왔습니다. 제가 50년간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6.25 전쟁 휴전 이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왔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공산 치하에서 살아봤던 이북 피난민의 체험과 해방 이후 빨갱이들의 폭동과 6.25 전쟁의 만행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자익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역당, 인혁당, 난민전 등 김일성의 남조선 혁명 노선을 따르는 지하혁명당 활동이 끊임없이 계속 시도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중 1980년 강주 사태를 겪으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민들의 피와 전두환의 집권이 미국의 묵인날에 자행됐다면서 미국 문화원에 방어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하며 급속히 반미 친북운동이 확산되기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으며 정리한 김영한의 강철 서신이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 검문권입니다.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강주 사태 그리고 민주화의 좌절을 겪으며 종북 주사파는 대학가로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급속하게 장악하게 된 원인은 첫째,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강주 학살로 민주화의 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론은 체계적이고 쉽고 대한민국 현실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론보다 한국적이며 쉽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조선 공산 혁명기지에서 권력을 가진 김일성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매일매일 대남방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대중성, 민족성, 적합성, 신속성은 기존 마르크스 레닌 공산혁명 이론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아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전대협 한총련이 전국 대학 학생회 조직과 학생운동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이들은 표면 대중조직인 전대협 한총련과 지하비밀 지도조직인 혁명정당을 나누어서 조직 운용합니다. 학생운동을 마친 운동권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 대중운동으로 투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계로 진출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면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임금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천만 관객을 울립니다. 문화예술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르주아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 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 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체 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입니다. 둘째, 성경보다 쉽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권력 김정은을 움직이는 사상이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권력입니다. 넷째, 젊은 대학생 시절 조국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자유통일을 위해 체류탄을 마시며 싸우다가 도망다니고 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바치며 헌신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사회인이 되어서도 운동권의 동지적 인간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부부가 된 경우에는 혁명가정이 됩니다. 자녀까지 대를 이어 사상이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을 바꾸는 것은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되었고 지금 마침내 청와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공상혁명 때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신조는 자유주의 배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를 부르주아 사상이라면서 배격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적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자익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자익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배격 대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가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꿀 때 해압 전에 암송하던 자유주의 배격 11운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 운동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엄선된 소수 혁명가들이 하던 것입니다. 남노당과 빨치산 대원, 남한 혁명 조직원들이 사상 강화의 방법으로 모택동의 자유주의 배격 11운을 당 생활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유주의 배격 11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계를 가져오게 하며 싸움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의 사상투쟁을 거부하게 되면 무원칙한 합평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썩어빠진 작품이 생겨서 혁명단체의 어떤 개인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1. 극히 다정하고 친밀한 동창 혹은 고향의 친지, 친구 또한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여 원칙상의 논쟁을 피하며 합평의 수단으로 가벼이 되는 대로 방임하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첫 번째 유형이다. 2. 책임없이 뒤에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조직기관에 제의하지 않으며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비방하며 회의 때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떠들며 집중생활의 원칙이 마음속에 없고 자율의 방관하면 곧 자유주의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이다. 3.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다만 벽에 걸린 사진을 대하듯이 남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명석한 보신술이라면서 엎드려 침묵함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세 번째 유형이다. 4.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기회를 돌보지 않으며 간부라는 구실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면 곧 자유주의 표현의 네 번째 유형이다. 5. 단결과 진보를 위하거나 부정확한 의견을 고치려는 것보다 개인 공격을 주로 삼아 분하게 생각하고
보복하려 하면 자유주의 표현의 5번째 유형이다. 6. 부정확한 의견을 듣고도 항변하지 않고 반혁명분자들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며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6번째 유형이다. 7. 군중에 대하여 선전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며 묻지도 않고 그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무조건 지지하여 당언임에도 불구하고 당언의 의무를 망각한 사람의 백성처럼 되는 대로 지내면 자유주의 표현의 7번째 유형이다. 8. 군중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주의의 8번째 유형이다. 9.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 없이 하루를 되는 대로 지내며 마치 스님들이 목탁 두리듯이 하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9번째 유형이다. 10. 자존심만 높아서 행명의 공이 가장 많은 것 같이 노선을 거스르며 큰 일은 할 능력이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며 학습에 노력하지 않고 태만하면 자유주의 표현의 10번째 유형이다. 11.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자기 비판을 하되 비관 실명에 그치고 마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11번째 유형이다. PD 운동권 출신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특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해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운동권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과 체계화되지도 않고 태극기 집회가 처음으로 실행된 자발적 애국 대중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태극기 집회는 4분원을 되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관대적이나 대기업과 세계적 전문가도 많지만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인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섯째, 최근 전대협, 새벽당, 트러스포럼 등 젊은 자유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희망이 새싹들입니다. 여섯째, 자유한국당이 자유우파 중심 정당인데 너무 기득권화되어 강한 목표의식과 전략 전술이 취약하고 투쟁성, 헌신성이 약합니다. 7번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60여 명은 자기가 만들고 당선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데도 방청, 면회, 석방운동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유주의자, 자유파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김일성주의의 주사파로부터 지키려는 집단을 말합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자의 적입니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생각합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은 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 주사파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성을 팔아먹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반쪽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뭐냐면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박정희는 만주 공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천황의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 후에는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서 비밀지하 혁명동지를 팔아먹고 목숨을 건졌다가 다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서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친일, 친미, 사대주의 정권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우파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우파는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우파는 박정희가 이끈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고 중국, 베트남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하면 된다는 희망과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대립의 역사는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 전쟁을 말합니다. 먼저 현재의 정세는 문재인 플러스 김정은 그 주사파 공동체가 사상이념 권력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주사파 수십 년 전복 전략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자유파와 주사파는 적대적 관계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은 사상이념 체제 투쟁에서 주사파가 승리하여 집권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군사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전개된 반체제 세력의 촛불 집회와 체제 수호 세력인 태극기 집회의 대결은 일단 반체제 세력인 촛불 집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촛불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비록 거짓과 사기의 탄핵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린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유파의 1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종북 주사파 집단이 추대한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 촛불 혁명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그동안 사람 중심의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저지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문재인이 신영복을 사상으로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커밍아웃한 것은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 이념, 권력의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가감하게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아베 일본 수상, 북한 김영남, 김여정 등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한 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여 남은 민중민주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확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개헌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 2분의 1 찬성이 필요합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말이 공연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김문수 전 지사의 글이 이보다 상당히 더 긴데 이제 우파 쪽에 있는 글은 제가 다 빼고 우리 우파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좌파들이 이 정도의 분석력이 없으면 오늘부터라도 좌파 다 접어야 됩니다. 어설픈 좌파가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 토착 왜구가 아니라 국내 압력하고 있는 이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한다고 하니까 빨갱이들이 튀어나와서 김문수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좌파에 대한 오랜 경륜과 또 거기에서 잘잘못을 정확히 알고 우파로 전하는 이 김문수 전 지사의 오늘 이 글이 적어도 좌파들이 읽었다면 그리고 현 정부의 주사파들이 읽었다면 또 앞으로 뭣도 모르고 좌파에다 다리를 걸쳐놓은 이런 사람들이라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회개하고 반성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런 선봉에 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성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러시아 비행기 한반도 출격 우리 공군 경고 사기까지 했던 이 문제를 10분 논평을 통해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